네, 화장품 제조 공정론 4-3강. 지금 5주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2차 시는 4-3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화장품의 성분 또는 원료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원료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특히 바로 직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식물 추출물뿐만이 아니라 또 기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추출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자연계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것은 그러한 그 다양한 원료들 중에는 우리가 최근에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로 쓰이는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성 제품들의 연구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떠한 그런 기능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능성 제품들의 연구 동향을 보면 주름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세포 재생이라든가 또는 잔주름 방지,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피부의 어떤 기능을 갖다 최적화하기 위한 보습 기능, 그리고 보호의 역할이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그런 그 용어들이죠. 거기에 이제 미백, 그리고 최근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전환이 된, 그렇죠? 탈모를 방지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육모라고 하는, 육모하고 탈모 방지하고는 조금 궤를 다르게 하긴 합니다. 육모는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발이라든가 털을 갖다 이제 나게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러한 근원에는 탈모를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발을 나게 하는 거는 의약 외품에 이제 속하고요. 육모제 이런 것들은 의약 외품에 속하고, 탈모를 방지하는 것은 기능성 화장품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그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다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세포 재생과 관련해서는 피부 노화 메커니즘이라든가 또는 아하나 레티놀과 같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소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또 잔주름 방지에서는 피부 내에 이제 콜라겐 합성을 갖다가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든가 탄력성이나 신축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습 측면에서는 세라마이드를 갖다 응용하는 거라든가 유사 세라마이드를 활용해서 화장품에 이제 접목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또 라멜라 액정 구조나 그와 유사한 이제 제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 또 고분자 보습 성분을 갖다 이제 개발하는 그런 측면의 이제 노력도 이제 되고 있고요. 보호 측면에서는 항산화, 활성산소 제거 물질을 갖다 개발한다라든가 또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하는 자외선 방어 물질을 갖다 이제 개발하는 것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백은 역시 이제 천연물로부터 우리가 알부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월귤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추출해서 처음에 활용이 되고 그랬었던 것들인데, 바로 천연물질로부터 미백 성분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는, 또 알파 비사보롤도 마찬가지죠. 이제 칸데야 나무라고 하는 남미에 이제 서식하는 그런 식물로부터 이제 얻어진 거고요. 또 기존의 미백 성분의 유도체를 갖다 자꾸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육모 측면에서는 천연물로부터 육모 성분을 갖다가 추출하고 또 개발하고, 또 여성 호르몬을 갖다가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유도체를 갖다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기능성 제품들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드름 방지도
이제 여드름 개선도 우리가 최근에는 기능성 화장품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피지 분비 억제 물질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부분, 또 항염증제에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 이제 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뭐 기능성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방역 효과와 관련해서는 향에 의한 심리 변화, 치료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신소재 측면에서는 뭐 그 화장품에 응용될 수 있는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오늘도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어떤 유분감을 주면서도 굉장히 매끄럽고 이제 그러한 느낌을 갖다 주는 실리콘 오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소재로 이제 개발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분체나 또 유기물질과의 결합, 표면 처리 이런 부분이라든가 캡슐화에 의한 활성 성분의 안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기도 하고, 새로운 제형 측면에서는 그 라멜라 구조를 활용한 새로운 그 제형을 갖다 이제 개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활성 성분의 피부 흡수 촉진을 갖다가 일으키는, 예. 그래서 이제 리포점 형태인 것이죠. 라멜라 구조를 갖다 활용을 하면은. 그래서 리포점은 마치 이제 축구공이라든가 농구공처럼 안에는 비어 있고 겉에가 이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안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갖다가 어떤 기능성인 물질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형을 갖다가 연구하기도 하고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안전성 검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피부 자극 완화 물질 이런 데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 측면에서는 인비트로 효과 실험법도 새롭게 개발을 하는 거죠. 세포 이외에 실험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실험실적인 측면에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세포를 실험한 것과 유사한 그런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거는 잠깐 앞으로 갔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성분 측면에서 본다면,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던 내용이지만 레티놀 같은 경우가 이제 주름 개선 또 제거 이런 데 이제 효과가 있고요. 세라마이드가 보습력이라든가 피부 보호 기능을 갖다 극대화하는, 아하나 비타민 C 유도체의 경우 이제 노화 예방 또는 주름 개선 이런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느타리버섯 추출물도 마찬가지고, 알부틴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백, 알부틴은 월귤나무,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이면은 많이 먹게 되는 배 있잖아요. 배. 우리 뭐 나주라든가 이런 데 이제 유명한 배. 우리 뭐 영동도 사실 배가 유명하긴 하지만, 이 배에도 알부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배를 많이 먹고 그러면 이제 이가 이제 하얗게 건강한 이를 갖다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A나 E, F,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주름 생성을 갖다 이제 지연시키기도 하고, 면역 기능 강화, 보습력을 갖다 강화시키는, 또 녹두 추출물이나 세라마이드, 밀크 프로테인, 또 락틱 애시드, 즉 젖산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각질 제거, 아하의 자극을 갖다 이제 감소하는 피부 청정 효과도 가져오고 피부 탄력도 증대하는, 그러면서 수분 보유 능력도 이제 향상시키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레티놀이라든가 피토카인, 하이드라케인 이런 거는 보습, 탄력, 링클 프리, 또 잔주름 개선 효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있고요. BHA나 흑설탕, 알부민, 은행잎 추출이 각질 제거나 피부 항상성 유지 이런 데도 이제 도움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약이나 고삼 또는 이제 대두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두가 뭐예요? 콩이에요, 콩. 예. 그래서 항염이라든가 피부 유연 이런 데도 도움을 주고요. 피부 보습 효과, 면역 효과. 또 심해상어의 담즙 추출물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성 기능을 정상화하고 건성화를 방지하고 잡티 방지라든가 완화, 모공 막힘 을 갖다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능성 성분들에 대한 개발 방향,
그리고 또 이제 소재에 대한 연구, 그 현황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화장품의 그럼 성분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을 갖다가 생산하고 이런 데에도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쓰이는데 대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 10,000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많은 화장품의 성분들, 원료들은 어떻게 이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붙이느냐는 거예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화학물 명칭 기구라고 하는 EU팩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붙이기도 하지만 이 화장품에서 쓰는 것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명칭들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원료 기준은 우리가 줄여서 장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기에 쓰여 있는 명칭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화장품 원료집은 Korea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그래서 KCI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국제 화장품 원료집이 되면은 코리아 대신에 인터내셔널이 돼서 ICI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미국 화장품 향료협회는 CTFA, 즉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자기네들이 이제 원료 명칭을 갖다 정한 것도 있는데 국제 화장품 성분명은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성분명으로는 INCI 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International Nomenclature, Nomenclature라는 것이 뭐냐면 명명이에요. 이름을 이제 뭐 이렇게 매긴다, 뭐 짓는다, 붙인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그래서 국제 화장품 성분명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INCI 명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INCI 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이제 형태인데요. 여기에서 명명하는 방법에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린다면은 화학명으로 널리 통용되는 간단한 명칭은 화학명을 그대로 쓰자는 거예요. 화학명으로 그동안 많이 써온 걸 그거를 갖다가 굳이 그거를 다른 걸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명으로 알란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미 이제 많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냥 알란토인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INCI에서도 알란토인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약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이름 그것도 그냥 약어로 쓰자. 풀네임 다 쓰지 말고. 이를테면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 같은 경우는 앞 머리 글자만 따서 BHA. 그래서 화학명도 그냥 INCI명을 BHA 그렇게 줄여서 쓰고 있어요. 또 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BHT 이렇게 INCI명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치환체의 숫자에 따라서는 하나인 경우에는 접두어로서 모노, 두 개가 붙은 경우에는 D, 세 개인 경우에는 트리, 네 개면 테트라 이런 형태를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자. 치환체라는 것은 결국은 최대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치환체를 가장 많이 가둘 수 있는 게 결국은 탄소거든요. 탄소가 이 연결할 수 있는 이 소위 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최대가 4개잖아요. 4개 이상 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탄소가 4개, 산소가 2개, 수소가 하나, 뭐 이렇잖아요. 염소가 하나, 뭐 질소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3개까지 또 이제 가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모노, 디, 트리, 테트라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어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들어봤었던 내용이고 INCI에서 사용되는 그런 약어의 예로서 널리 응용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던 BHA, 부틸 하이드록시 애니솔 그 다음에 BHT, 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제가 색깔을 갖다 달리해서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C
예, CMC. 예. CMC 여러분 그 계면활성제에서도 배웠었죠. 그렇죠? 예, CMC가 뭐였었어요?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그렇죠? 임계 미셀 농도 이렇게도 배웠지만 이 화장품의 성분의 명칭으로서의 CMC는 카복시 메틸 셀룰로즈. 예. 이것도 마찬가지 증점제로 쓰이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쭉 몇 개 건너뛰어서 EDTA, 예.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예. 아세틱 애시드. 또 MDK 같은 경우도 메틸 에틸 케톤. 그다음에 파바라고 하는 거. 파라 아미노벤조익 애시드. 또 뭐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또 PPG 폴리프로필렌 글라이콜. 그렇죠? PVP 많이 나오죠.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피막 형성을 갖다 하는 그런 물질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벗겨내는 피로프 타입의 마스크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폴리비닐 파이롤리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SD는 이제 변성 알코올을 표현할 때 SD, 그 다음에 번호를 붙인다고 얘기했으니까는 specially denatured. 그리고 TA, 트리에탄올아민.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네. 모노에탄올아민 MDA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예. 트리에탄올아민 TA 뭐 지금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D번은 고급 알코올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부과되어 있을 경우에, 고급 알코올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부과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미에다가 ETH를 붙이고, 그리고 말단의 에틸렌 옥사이드의 부과 몰수를 갖다 표기하자. 화학명으로는 저렇게 길어요. 폴리 옥시에틸렌 4 라우릴 에테르. 이건데 이거를 그대로 저렇게 쓰지 말고 INCI에서는 좀 간단하게 쓰자. 어떻게? 라우릴 에테르니까는 라우 그 다음에 끝에다가 ETH를 붙여서 라우레스 하고서 폴리에틸렌 4였으니까는 끝에 4만 붙이자. 그래서 라우레스 4 이렇게. 마찬가지 폴리에틸렌 2 올레일 에테르 그러면은 예, 올레스 이렇게 하고 이것만 붙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라우레스 4 이렇게 하면은 앞에 폴리옥시에틸렌 4 하고 그 다음에 라우레스는 라우릴 에테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알킬 페놀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부과되었을 때 알킬기의 탄소수에 따라서 8개면 옥토시놀, 9개면 노녹시놀 그렇게 표기를 하고 말단의 에틸렌 옥사이드의 부과몰수를 갖다가 기록을 하자. 그러니까 폴리옥시에틸렌 12 노닐페닐 에테르 그러면은 노닐페닐이니까는 노녹시놀 하고서 그 다음에 부과몰수만 12 이렇게 쓰자는 거죠. 폴리옥시에틸렌 9 옥틸페닐 에테르 이 경우에는 옥토시놀 그리고 9 이렇게만 쓰자는 거죠. 이렇게 줄여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 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라놀린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라네스로 표기하고 말단의 부과몰수. 요 D, E, F가 거의 그쵸? 규칙으로는 비슷한 그런 규칙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옥시에틸렌 10 라놀린 그러면은 라네스 하고서 부과몰수가 10개니까는 10 이렇게 쓰자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줄여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속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PEG를 맨 앞에 붙이고 그리고 말단에 에틸렌 옥사이드의 부과몰수를 표현하자. 폴리옥시에틸렌 25 부틸 에테르인 경우에는 PEG를 맨 앞에 붙이자는 거예요. PEG 그냥 25. 그리고 부틸
부틸 에테르 그랬으니까는 부틸 에테르. 예, 그대로 그냥 그렇게 쓰자는 거예요. 4급 암모늄염들은 양이온을 나타내는 전미어 IUM을 표기를 하자. 그래서 세틸, 트리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리모니움 클로라이드 이렇게 줄이자는 거죠. 이거 다 외우려면 머리 터지겠죠. 그렇죠? 그래도 현장에서는 저쪽 거를 화학명을 쓰기보다는 요 INCI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외워두면 제일 좋지만 자주 이거를 이제 접하게 되면 저절로 외워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 양이온성 고분자는 폴리쿼터리늄 으로 표기하고 말단의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고유 번호. 그래서 폴리쿼터리늄 7이라든가 폴리쿼터리늄 10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카복시 비닐 폴리머는 카보머. 예, 여러분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험할 때도 카보머. 근데 이렇게 보면은 카복시 비닐 폴리머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줄여서 카보머로 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 보통 이제 나와 있는 형태도 보면 거기 INCI 명호는 카보머 940, 카보머 941 실험실에 많이 이제 쓰고 있지요. 벤조페논 이소체들은 말단 종류에 따라서 고유 번호를 갖다 이제 표기하는. 그래서 벤조페논 2, 벤조페논 9 이렇게 이제 쓰자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색소 성분의 명칭은 INCI 명칭의 경우 FDNC, F는 food, D는 drug, and C는 cosmetic. 그쵸? food, 식품, drug, 약품.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이죠. 그리고 cosmetic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DNC는 drug and cosmetic이니까 의약품하고 화장품에만 쓸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고유 변호 순으로 이제 나타낸다. 그래서 FDNC,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 의약품, 화장품. DNC, 의약품이나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거.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는 색상 이름을 호수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FDNC 블루 넘버 1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청색 1호, 또 FDNC 옐로우 넘버 5 그러면은 황색 4호. 이거 다릅니다. 이게 조금 분명히 넘버가 5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황색 4호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번호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DNC 옐로우 넘버 6가 적색. 죄송, 저거 황색인데 잘못 썼네요. 그쵸? 옐로우니까 황색인데 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적색 203은 FDNC 레드 넘버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상 색이는 CI라고 컬러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5자리의 고유 번호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FDNC 블루 넘버 1 같은 경우에는 CI 42093. 요거는 지금도 포토샵 같은 데서는 이렇게 컬러 인덱스라고 하는 저 번호만 넣으면 색깔이 딱 떠요. 예, 그렇게 뜰 수 있고요. 금속이온이 붙어 있는 경우에 콜론을 붙이고 금속이온의 종류에 따른 숫자를 갖다가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FDNC 옐로우 넘버 5, 알루미늄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CI 19140 하고서 콜론을 붙이고 1번 뭐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한다는 거죠. 예. 자, 주요 화장품용 타르 색소의 우리 한국의 허가명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예. 조금씩 다르다는 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고 저기 이제 컬러 인덱스도 이제 표현을 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에서 그러면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이제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기재를 하냐,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냐는 거죠. 이거는 화장품법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21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포장에 하는 기재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고 다음에 따라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 표시해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를 할 수도 있다. 의무는 아니에요. 이건. 예. 그리고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 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도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포장의 표시 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화장품의 명칭, 그리고 제조업자 및 제조 판매업자의 상호나 주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표기가 표시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경우도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인지, 전성분을 표기할 때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한다. 다만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이나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관계없이 기재를 할 수 있다.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에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하면 안 되고 그거를 갖다가 다 해당 성분의 명칭을 전부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하고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거기 이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에 대해서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무게가 포함되지 않는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 표시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또 제조 번호 마찬가지 사용 기한이라든가 개봉 후 사용 기간 이런 거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한의 경우에는 이렇게 12개월을 줄여서 M으로 쓰던가 아니면 12월 또는 개월 이렇게 이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뚜껑을 갖다가 이제 열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그것도 표시를 분명히 이렇게 그림처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도 요 표시를 갖다 반드시 해줘야 돼요. 로고, 기능성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장품의 기재 및 표시 사항의 사용 예예요. 그래서 제품의 명칭이라든가 내용물의 용량, 중량, 제조업자의 상호 주소,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번호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을 갖다 다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단상자에 적힌 이제 표기한 거를 나타냈고요.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 미국의 경우에 1997년 이후에 화장품 성분 표기가 의무화됐어요.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성분 표시는 이제 미국보다는 좀 늦어졌죠. 2008년 10월 18일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쓰인 것들은 전부 쓰이는데 여기 보면 향료만 썼잖아요. 이 향료 중에서도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경우에는 다 이름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맞춤형 화장품이 또 등장을 했죠. 맞춤형 화장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벌크 제품을 소분해서 그래서 여러 개 조그만 제품으로 나누어서 파는 그런 경우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물에다가 내용물을 이렇게 혼합해서 팔 수도 있고요. 또 내용물에다가 이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원료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제 맞춤형 화장품의 형태로 팔 수가 있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도 따로 정해놓고 있어요. 별표 1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 2의 화장품의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이거는 써도 된다가 아니라 이건 쓸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제한이 필요한 원료,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서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즉 이미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았어.
또는 보고서를 다 제출해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거의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에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한다. 그 얘기죠. 예. 또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원료의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라든가 또 원료의 개인 맞춤형으로 추가되는 색이라든가 향,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고 또 이를 위한 원료의 조합이라든가 혼합 원료도 이제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내용물과 원료의 최종 혼합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기심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 한해서 기심사 보고받은 조합 그다음 함량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네,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별표 1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정해져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대략 한 12개 정도를 제가 이제 그 앞에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몇천 종 정도, 몇천 종? 몇백 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갈라민 트리에치오다이드, 갈란타민 이런 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금령, 나프탈렌, 나파졸린 및 금류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맞춤형 화장품에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보존제 성분, 예. 글루타랄, 그 다음에 사용한도 얼마만큼까지. 또, 예. 디브로모 헥사미딘 및 그 염류 얼마까지. 예. 디아졸리디닐 우레아 이런 것도 0.5% 이내에서까지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자외선 차단 성분, 예. 이것도 자외선 차단 성분이 쭉 있는데 사용상 제한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몇 %까지 써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연모제의 경우에도 사용상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라니트로 오르소페닐렌 디아민 산화연모제 1.5%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형태로 사실 대부분의 그런 이제 샵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지키고 있는데 일부 또 몰직각한 사람이 몰래 하고 있기도 하죠.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에 이제 기타 그런 이제 감광소, 또 건강 팅크, 고추 팅크,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글라이옥살 같은 경우 0.01% 굉장히 적은 거죠. 예. 이러한 이제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